지금 그 3일과 4일에 걸쳐서 읽었던 빨간머리 연맹이라는 에피소드는 39쪽에서 75쪽까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봤을 때 일단 처음에 빨간머리 남자가 얘기한 빨간머리 연맹이라는 사건, 이 사건을 듣고 정말 일단 신기했어요. 일단 제가 이 책을 절반 이상 읽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다 읽지는 않았고 꽤나 많은 부분을 읽었어요. 그래서 이 에피소드도 한번 읽었던 거긴 한데, 이제 범인이 누구고 무슨 목적으로 이제 이 연맹을 만들었던 건지 어느 정도 대강 기억은 하고 있었지만,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조금 더 이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일단 들어봤을 때 일단 처음에 아주 머리가 아주 새빨간 중년의 뚱뚱한 신사라고 했을 때 머리가 새빨갛다는 게 일단 우리나라에는 머리가 이렇게 새빨간 사람이 거의 없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머리색을 한 이제 사람을 상상을 했고, 근데 이제 신문에 빨간머리 연맹이라는 그 기사가 나왔다고, 그 광고가 나왔다고 할 때, 일단 그 광고도 굉장히 흥미롭잖아요. 일주일에 4파운드가, 일단 여기서 설명하는 것으로 보아서 어느 정도 큰 돈이라는 걸 알 수 있었고, 그런 돈을 주면서까지 이 그 전당포 주인을 채용한 거니까 처음에 빨간머리 연맹이 왜 생겼을까, 이게 가장 의문이었는데, 이제 전 한 번 읽었으니까 이제 그 빨간머리 의뢰인, 그러니까 손님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할 때 처음에는 그 스폴딩이라는 그 점원을 의심하지 딱히 않았어요. 굉장히, 근데 지금 다시 읽어보면 스폴딩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제가 어떻게 이제 스폴딩이라는 애가 관련되어 있을 거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오직 이제 빨간머리 연맹? 그냥 빨간머리 연맹이라는 게 굉장히 신기했고 낯설었고, 빨간머리한테 일주일에 4파운드씩 지불한다, 이거에 약간 꽂혀가지고 범인이 누군가, 범인이 누군가 보다 왜 이게 만들어졌지? 이거에 좀 꽂혀가지고 스폴딩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넘겨들었는데, 이제 사건이 전개되고 홈즈가 범인을 딱 밝혀내는 게 진짜 신기하고, 이제 홈즈도 일단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이 있으니까, 존 클레이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이게 해결된 거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보통 사람이라면 이 범죄자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 못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빨간머리 남자가 그 사무실에 갔을 때 그 사람도 빨간머리였다 라고 했는데, 이제 나중에 결국에는 그 존 클레이라는 애가 그 빨간머리 연맹이라는 그 광고를 내자는 그 아이디어를 떠올린 거잖아요. 근데 동료의 머리색과 전당포 주인의 머리색이 똑같은 걸 보고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기발하다는 생각이 들고, 확실히 홈즈가 말한 것처럼 머리로는 런던에서 4번째, 배짱으로는 3번째라고 하는 게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알게 된 정보 같은 거는, 일단 물론 전에도 말했지만 셜록 홈즈가 실제 인물은 아니지만 셜록 홈즈에 대한 약간 이해 같은 거를 좀 더 돕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이제 홈즈는 매우 열정적인 음악가였다는 거, 그리고 뛰어난 연주자이며 그에 못지않은 훌륭한 작곡가이기도 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음악과 책에 파묻혀 있을 때
가장 진지해 보였다. 이런 얘기를 보고 이제 그런 추리나 굉장한 탐정 일에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 음악과 책에도 굉장히 빠져 있었다. 그리고 되게 정확함과 치밀함, 시적이고 예술적인 정석. 그래서 이런 두 개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두 개의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점이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홈즈가 추리했던 것처럼 일단 그 전당포 주인이 근무하는 곳을 가본 거고, 그 전당포 주인이 근무하는 곳을 기준으로 주변까지 살펴보면서 그 근처에 은행이 있다는 걸 알아낸 거. 진짜 이런 것도 진짜 관찰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해주고,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지팡이로 땅을 두드리는 걸로 이제 굴이 어느 쪽으로 나 있나 그런 걸 알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대단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냥 메리웨더 씨가 뭐 카드놀이 얘기한 것도 그냥 어느 정도 기억에 남았고, 결론은 이제 프랑스 금괴 때문에 그 두 명의 빨간 머리 그니까 사무실에 있었던 그 빨간 머리 남자, 그리고 이제 전당포에서 일했던 알바, 그러니까 존 클레이, 이렇게 두 명의 일당이서 이런 걸 그 은행을 털려고 한 시도도 대단하고, 다행히도 이제 메리웨더 씨는 은행이 털리는 걸 홈즈 때문에 막을 수 있었죠. 홈즈가 그 뒤에서 굉장히 그냥 약간 도움이 되긴 했을 거야. 이러면서 자기를 이렇게 막 엄청 드러내지 않고 그냥 친구한테 겸손하게 말하는 것도 굉장히 인상 깊었고,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업적이 전부다 라는 말이 있다. 이런 것도 이제 구스타프 플로베르가 조르주 상대에게 쓴 편지의 한 구절이라고 하는데, 제가 만약에 죽는다 해도 이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쌓은 업적이 전부라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아무것도 업적을 쌓지 않고 죽는다면 이제 업적 같은 건 남지 그러니까 저라는 존재 같은 것도 남지 않겠죠.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그냥 에피소드 하나에 약간 잡생각도 많이 하게 됐지만, 이게 뭐 사고의 흐름을 넓힌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왓슨도 의사라고 했잖아요. 왓슨도 의사인데 홈즈랑 함께 지내면 나의 우둔함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거 보면 의사보다 더 똑똑한 거예요, 홈즈는. 얼마나 똑똑하면 저라도 아무리 홈즈처럼 그렇게 그 사건을 듣고 곱씹어 봐도 뭔 일인지 도무지 생각이 안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왓슨처럼 한참을 노력하지만 결국 포기한 채 그와 만날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저도 사건에 대해서 진상을 밝히고 싶을 것 같고 굉장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사건이 끝난 후에 이제 홈즈가 왓슨한테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존 클레이 걔의 이제 무릎이 달아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전당포를 찾아간 거, 그런 것부터 되게 신기했는데, 굉장히 홈즈가 생각한 사고의 흐름을 논리정연하게 이제 왓슨한테 설명을 해주고, 그럼 왓슨은 이걸 듣고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겠죠. 진짜 왓슨이 이거의 서술자니까 확실히 왓슨의 입장에서 약간 이입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감탄하며 말했다. 정말 자네답게 완벽하군. 정말 놀라워. 이게 저의 입장인 것 같아요. 와, 진짜 놀랍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그리고 사실 이 셜록 홈즈라는 것도
작가가 지어낸 거니까, 이 아서코난 도일이라는 사람이 지어낸 거니까 그 사람의, 그 저자의, 그 작가님의 머리도 굉장히 대단하다고 느끼게 되고, 그래서 이제 논리의 사슬을 꿰는 것은 길어 보이지만 연결고리 하나하나는 사실로 연결된다네. 이렇게 그러니까 논리의 사슬을 하나하나 꿰어서 사실로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 굉장히 대단한 역시 탐정이긴 하구나. 역시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제 자꾸 헷갈리는데, 홈즈가 그 신문 광고를 보고 점원이 급료의 절반을 받고 일하기로 했다는 말 듣고 그걸 어떻게 또 집안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까지 이어지는 것도 신기했고, 그걸 통해서 집안을 장악해서 뭘 하려고 하는가. 여자가 있었다면 불륜이라고 생각했을 거고, 아니면 집 안에서 무언가를 훔친다던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 근데 이제 여자도 없고 집에도 값 나가는 물건이 없어서 집 밖에 있는 무언가까지 찾는다는 거. 굉장히 이런 게 저는 이렇게 신기하고 놀랍다라는 말로 표현밖에 못하지만 기발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읽었고요. 이 사건도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던 사건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얼룩꾼의 비밀이라는 에피소드로 찾아오겠습니다.